네, 안녕하십니까. 우승택입니다. 계속 공부해 볼까요? 오늘 썸네일은 1960년도, 70년도의 우리나라 모습입니다. 서울 변두리의 모습 같기도 하고, 저도 이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마천의 화식열전은 그 서울에서 지방으로, 그러니까 관중, 낙양, 장안에서 파촉이라는 지역을 처음으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파촉이라는 지역은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아프리카나 이런 저희 2020년대 사는 사람 보고 1970년대 그런 환경에 가서 살으라 그러면 참 살기 힘든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장안이라는 세련된 도시에서 파촉 지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그렇게 아시고서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관중 남쪽은 파촉이다. 파와 촉이다. 촉나라 잘 아시죠? 유비. 파촉 또한 들이 비옥하여 연지, 생강, 단사, 구리, 쇠, 대나무 그릇, 나무 그릇이 많이 나는데 그 남쪽에 있는 전과 북 지역을 능가한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대륙을 한번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 지역과 이 중국 동해 쪽에는 그래도 파란색이 많이 있고 여기 중간에 있는 분지처럼 돼 있는 녹색 지역 바로 여기가 파와촉 지역입니다. 파와촉 지역이니까 좀 파랗죠? 분지죠? 녹지죠? 뭔가 이렇게 좀 이런 산독, 누런 사막 같은 벌판이 있는 곳과는 다르죠. 그러나 아주 골짜기로 정말 나무도 없고 그냥 아주 그냥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볼 수 있는 흙더미 산으로 삥 둘러싸여 있는 이 가운데를 지금 파촉지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 위치를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가 중국 분지고 전북,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전북을 능가한다. 여기서 나오는 생강, 단사, 철, 동, 대나무 그릇 여러 가지 전북을 능가한다라는 것은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전이라는 부족 국가, 북이라는 부족 국가 지역을 능가한다. 책이라는 그 부족 국가, 공이라는 부족 국가, 어떤 왕조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융족도 그렇고 강족도 그렇고 그런 부족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았죠. 옥저, 대방, 진둔, 조그맣게 부여, 오, 환 이렇게 많았듯이 전북, 공, 책 이런 것은 부족 국가 나라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북으로부터는 노비를 많이 보내오며 일꾼들이 돈 벌러 그래도 중앙으로 많이 왔겠죠. 그 다음에 서쪽은 공과 책에 가깝다. 공이라는 부족국가, 책이라는 부족국가. 책이라는 부족국가 지역에서는 말과 모우, 털이 아주 긴 소요. 교재에는 제가 사진을 올렸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파와 촉당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여기 지형에서 보실 수 있죠. 파와 촉당은 녹색이고 주변은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산에는 천리에 거친 잔도가 부설되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여기 잔도가 부설되어서 이렇게 갇혀 있는 곳이지만 다 출구가 있다. 포사, 관곡 각지에서 이제 그런 입구가 나와 있었다라는 소리인데요. 여기 이렇게 다 막혀 있는 곳이고 유비도 제갈공명이 일로 가자 그럴 때 한중 땅, 이 촉당으로 가자 그럴 때 가기 싫어했고 항우와 유방이 전쟁을 할 때 항우가 유방을 일로 보내니까 울고 불고 난리를 지겼던 곳이 이런 골짜기에 가서 어떡하란 말이냐. 뭐 한국에서도
조금만 먼 데 가면은 예전에는 참 완전히 뭐 귀향가고 그런 건데 중국은 이게 땅이 더 넓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서 어떻게 나오란 말이냐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여기에 잔도가 다 부설되어 있었다. 바로 이렇게 잔도 이렇게 바위 옆에 이렇게 다 해서 나무로 해서 지금은 뭐 유리 잔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잔도가 있고 이런 길을 다 만들어 뒀죠. 그래서 유방이 이제 항우한테 쫓겨서 여기 들어갈 때 그 제갈량과 한실이 잔도를 다 불태워 버리죠. 그러니까 유방이 울고 불고 어떻게 나가란 말이냐 해서 다 나가는 곳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나갈 수 있는 네 군데가 있는데 그 네 군데가 바로 포사관곡 주변에 포사관곡의 네 군데를 알고 있었던 거죠. 유방은 이쪽에 이제 관 지역에만 한국관 지역에서 이쪽 동쪽으로 나오는 지역에서만 이제 항우의 부하들을 배치를 했죠. 그런데 포사곡 이런 데로 나와가지고 거꾸로 다 점령을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제갈공명도 여기에서 그 군사를 키웠고 조조가 이제 여기서 조조의 위나라가 여기서 못 나오게 했고 그랬는데 강유 나중에 제갈공명 사후에 강유가 여기에 있어서 편안하게 잘 있다가 등해가 거꾸로 포사관곡에 이런 네 군데의 출입을 거꾸로 강유를 역공을 해서 그 촉이 망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삼국지에서 보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제 지금 사마천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는 연지 이 지역에 가게 되면 연지, 생강, 단사, 구리, 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건 쉽게 얘기해서 요즘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연지, 생강, 주사, 구리, 철, 대나무, 목기라는 것은 이거로 소봉 어떤 아이템으로 어떤 주식으로 어떤 업종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 소봉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가령 예를 들면 2020년 작년 12월 31일 기준 아프리카 주식시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짐바브웨 135% 현지인들은 1000% 올랐습니다. 근데 화폐 개혁을 했기 때문에 평가 절하를 했기 때문에 US 달러로 따지게 되면 작년 1년 사이에 치수만 135%가 올랐고 나이지리아 40%가 올랐습니다. 르완다 3.9, 뭐 말라위 2.4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프리카에도 이런 이제 뭐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르완다, 말라위, 사우스 아프리카, 튀니, 나미비아, 모로코, 보츠와나, 잠비아, 케냐, 그다음에 프랑스 식민지 9개 나라, BRVM, 탄자니아, 가나, 메리토스, 에집트, 우간다 뭐 이렇게 선진국에 속하고 유럽, 중동에 속하는 이집트가 시장이 마이너스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20%였는데 그런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작년에 뭐 대부분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바브웨 같은데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뭐 폭등을 했으니까 지금 예전식으로 뭐 연지, 생강, 주사, 구리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안목으로 한번 보실 수 있고 이런 것을 한국에서 다 사실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좀 저개발 지역으로 나가는 첫 지역이 파와 촉 지역이고 이제 중국 대륙을 쭉 주유를 하는데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포사 광곡 그 네 광구로 통하는 도로가 수레바퀴처럼 잘 막고 있어서 그 지역에서 파촉의 풍부한 물자는 부족한 물자와 교환되기도 했다. 그 중에서 천수, 농서, 북지, 상구는 관중과 같은 풍속을 가졌으나 서쪽에는 강중과의 교역에 지금 여기서 천수, 농서, 북지, 상구는 그 이 파촉 땅보다 조금 위쪽 지역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강족이 살았고 북쪽에는 융족이 살았는데 목축이 지금도 보세요. 여기 다 뭐 참
양이나 키우고 낙타나 키우고 소나 말 키우기에 좋은 곳이지 농사짓기에는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곳 땅은 구석진 데다가 험난한 곳이라 겨우 장안, 시안으로만 길이 통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런 저개발국에 가도 저개발 지역으로 가도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고 거기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고 단지 지금 무수익 자산으로서 수많은 자원들이 거기 있는데 선진 지역에서 겪었던 경험과 지식으로 가서 보면 돈이 막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사마천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가라. 가서 돈 벌어라. 당신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당신 눈에는 보인다. 그렇게 이제 다 얘기를 한 거죠. 저희도 이제 한국도 뭐 지금 세계 뭐 경제적으로 세계 탑 10, 탑 7 안에도 들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 외국에 나가게 되면 다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이 된다라는 거지. 내가 해도 되고 저기 수입해서 해도 되고 가르쳐줘서 해도 되고 그런 게 이제 다 보이는데 그쪽 환경, 그쪽 에너지 상태, 낮은 에너지 상태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우리가 그랬듯이. 근데 지금 이제 뭐 저도 친구들 보고 야 그 뭐 저 우즈베키스탄 뭐 캄보디아 라오스 뭐 아프리카 가서 뭐 하자 그러면은 너나 가라 거리가 너무 멀다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 같지 않은 친구 놈들도 있고 그래도 또 친구들 중에 뜻을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래 좋지 뭐 우리가 나이 뭐 이 정도 돼서 전기와 설비만 있으면 갈게 이런 소리 하는 고마운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배웠던 그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을 지금 한국에서는 뭐 다 그 노령연금이나 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가게 되면 다 교수님으로 누군가 자기 경험을 이렇게 회항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전기와 설비만 있으면 한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많고 또 마이크 잡는 거 좋아하고 누구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공짜로 돈 내고 마이크 잡으라 그래도 마이크 잡는 사람들이 많은데 마이크도 잡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돈도 주고 존경도 받고 하게 되면 정말 갈 사람들이 많죠. 근데 뭐냐 아까 우리 썸네일에 보였던 1960년대 70년대에는 영어도 못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너무 지저분하고 힘들고 빡세니까 외국으로 막 나갔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인물도 좋아지고 영어도 잘하고 외국어도 뭐 돈도 있고 하니까 한국은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외국 나가서 고생하기 싫다. 그러니까 지금 재벌들만 봐도 재벌 1세, 2세들은 영어도 못하면서 외국 나가서 돈 벌었는데 재벌 2세, 3세들은 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영어도 훨씬 잘하면서 안 나가죠. 그냥 한국에서 그냥 다 면세점이나 하고 옷이나 팔고 뭐 이런 음식점이나 하고 프랜차이즈나 하고 왜? 한국이 너무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버틸 수는 있어도 성장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바로 사마천도 그런 얘기, 그런 의도 때문에 이제 파촉당으로 처음으로 이제 그 한나라 왕하고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식자층에게 권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이제 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요즘 뭐 양적 완화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돈을 안만 풀어도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건 이후로 돈이 돌질 않죠. 유동성 함정에 폭 빠진 거죠.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라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무엇인가 하겠다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돈 갖고 그냥 쓰고 먹고 하겠다라는 거지. 그거 가지고 어떤 회사를 만들고 직원을 고용하고 어떤 새로운 일을 창조하겠다라는 사람은 없는 거죠. 참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러니까 돈이 돌지를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정부에서 돈을 찍어내서 돈을 뿌리는 거죠. 그게 이제 양적 완화죠. 그래야지 도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왜 그러느냐? 위험한 일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점점. 이게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미국도 그런 거죠. 미국이 굉장히 이렇게 참 혁신적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이 중국한테 그 제조업 같은 걸 다 넘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걸 해도 전부 중국에서 저가 공세로 하게 되니까 돈 빌려서 망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그런 위험한 일을 안 하고 외국으로 안 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서 못하면 외국에서라도 해야 되는데 미국도 뭐 너무 아름답고 편하고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복지 정책이 막 되다가 보니까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 돈을 풀어대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모든 선진국이 다 이렇게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한국은 그래도 미국보다 좀 나서 한국 사람들은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래서 돈을 좀 빌려가지고 뭐를 해서 미국처럼 급격한 죄송합니다. 사례가 갑자기 들어서 그렇게 유동성 함정에 빠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돈이 내려오고 있죠. 통화성수가 낮은 거죠. 한국도 이렇게 낮으니까 한국도 이제 계속 그 본원 통화를 미국처럼 돈을 많이 찍어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원 통화를 이렇게 올려서 그 돈이 어떻게 해서든지 돌게끔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일을 벌리는 사람이 있고 대출을 안 받고 혼자 쓰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일을 벌리지 않으면 혼자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같은 거 있을 때 정부에서 헬리콥터식으로 돈을 뿌려서 아무튼 사게 하고 쓰게 하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이나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M2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돈을 늘리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와촉이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후진국에 가게 되면 안 그러면 그냥 니네 가라 이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갈 수 있는 플랫폼을 기업이 만들든지 국가가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기업도 안 하고 국가도 안 하니까 참 우리나라도 걱정이죠. 지금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그 타지키스탄하고 이 콩고, 토고 이쪽을 보는데 여기 한번 아프리카 토지 제가 가겠다는 콩고가 정말 이렇게 분지예요. 파촉 지역처럼 분지입니다. 제가 여기 뭐 비행기 갈아타고 몇 번을 가도 끝없는 초원이 펼쳐져 있을 뿐 뭐 그렇게 뭐 여기 사하라 사막처럼 그렇지 않아서 녹색 천지였습니다. 녹색 천지였습니다. 물도 엄청나게 많고요. 없는 거는 전기였습니다. 그리고 타지키스탄 여기도 이제 제가 뭐 8월 달에 갈 계획인데 지금 이달 14일 날 이제 EU에서 그 탄소 국경세를 7월 14일 날 이제 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이런 탄소 국경세가 정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되는 게 한 6,100억 그 2030년에는 1조 8,700억 정도의 탄소 국경세가 부과될 거라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주요 업종인 철강, 석유, 전자, 자동차, 화학 이런 게 전부 그 석유하고 석탄을 떼워서 만든 전기로 원자력 같은 거 해서 만든 전기로 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관세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이 경쟁력이 참 많이 없어지죠. 걱정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게 되려면 한국 기업들이 외국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데 외국으로 나가서도 석유와 석탄을 쓰지 않고서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콩고, 수력발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같은 데가
수력 발전소 선진국 중에서 노르웨이. 그러나 노르웨이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지만 이 아프리카 콩고라든가 토고라든가 타지키스탄 같은 데는 인건비가 중국보다도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여기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뭐 산업부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비상입니다. 7월 14일 날 EU에서 이거 발표를 하게 되면 뭐 지금 미리 알고 뭐 굉장히 바삐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식열전을 공부하면서 한번 전 세계를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자녀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것이 테마가 되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 같은 것이 증권시장에 없을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ETF KRBN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 파워라는 이제 회사들 ETF로 그 KRBN 보게 되니까 정말로 뭐 올해 1월에 비해서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50% 이상 이렇게 꾸준히 탄소 배출권 자체가 거래가 되니까 이게 ETF를 만들어서 50% 이상 상승을 했고 플러그 파워라는 회사 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올 연초에 올랐다가 올 연초까지 올랐다가 이제 쭉 내렸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그러니까 요즘은 뭐 제가 뭐 콩고 말씀드리고 뭐 타지키스탄 말씀드리고 탄소 배출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화식열전에 나오는 연지, 생강, 단사, 철처럼 하나의 업종이나 아이템으로 생각하시면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할 수도 있고 안 가서도 할 수 있고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 중국 주유를 도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나중에 이제 업종 위주로 화식열전이 펼쳐질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참 제가 6월 10일이 이제 그 내마녀의 날이었죠. 6월 10일 지나고 나서 별일이 없었었는데 6월 21일부터 6월 28일 이 6일 사이에 백오데이션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은 게 정상인데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아지는 게 6일 연속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 같으면 주식 다 팔아치웠을 것인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큰 차이도 나지 않았는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종합주가지수가 3,300을 돌파하는 것에 몹시 부담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일부터 28일 사이에 21일 날이거든요. 21일 날 내렸고 이제 이렇게 올랐어요. 올랐는데 거래량은 줄었고 아마 기관들과 외국인들 사이에 올해 한국 주식은 한 3,300 정도 간다고 보고서 아마 기계적인 매물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백오데이션이 6일 정도 갔는데 시장이 폭락하지 않은 경우는 거진 없다시피 한데 이번에 그렇게 폭락을 안 하고 버티고 그 당시 이제 환율도 제가 한번 보니까 환율도 이제 21일 날 환율은 1149원 53원이었고 아니 21일 날이 1131원이었고 25일 날은 1127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막 팔고 원화를 샀으면 원화가 좀 약해졌을 텐데 원화가 더 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외국인 팔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손바뀜이 있구나. 그래서 올해 저도 사실은 이 종합주가지수를 한 3,300 정도 봤는데 전체 시장에 따라서 3,700까지도 볼 수 있겠다. 혹은 4,000까지도 볼 수 있겠다. 그렇다 그러면은 순환매가 일어나겠다. 뭐 삼성전자가 뭐 더 오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순환매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레벨 4, 레벨 5 공부도 이제 해서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릴
들여도 되겠다. 그러나 위험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돈을 줄인다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베트남이든지 아프리카든지 뭐 짐바브웨도 좋고 뭐 유럽도 좋고 호주도 좋고 인도도 좋고 중국도 좋고 전 세계 마켓을 한번 이렇게 쭉 같이 이 화식열정 공부하면서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